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하면 뭔가 좀 새로운 기분이 들지 않나요? 반갑습니다. 다들 여기 손 흔들기 기능이 있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식 시장이 양시장보다 뭐 나쁘진 않고 뭐 주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차트 펼쳐놓고 하는 거에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반갑습니다. 형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네요. 예, 참여 이제 손 흔들기 이런 게 있네. 인사하기 이런 거 하나씩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금요일마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날씨가 아직 춥죠. 예. 어, 다들 뭐 회사에 있거나 이러실 텐데, 그렇죠? 뭐 녹화는 되고 있는 상태니까. 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또 오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들으십시오. 예, 편하게 들으시고, 어, 어쨌든 뭐 시장 게스트로 초대? 뭐지? 이번 주간 시장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되게 이제 좋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좋지 않았던 이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 좋았던 이유들, 안 좋았던 내용들이 올해는 과연 이제 해소되는 것인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종목들 웬만한 거 다 박살 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국내장이 처참했죠,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장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 있었죠. 예. 대표적인 이유로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로 작년 24년도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월등하게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지대하게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비중, 예,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죠. 예, 굉장히 높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체 밸류체인까지 다치고, 또 이제 반도체 메모리라는 분야를 생각할 때는 이제 규모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40%까지 전기전자 업종까지 다 이제 이 비중을 차지해 버리니까 코스피 지수에서 40%를 차지한다고 보여져요.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력과 이제 베타 민감도죠, 증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박살나기 시작했고, 박살나기 시작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AI의 흐름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두 번째, 메모리의 사이클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SK하이닉스는 레거시한 메모리 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HBM이 너무나 좋았죠. AI. 그러니까 AI 흐름에 편승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났고, 삼성전자가 그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면서 한국 증시가 지금 글로벌에서 AI의 흐름과 이런 어떤 분위기로 상승 장세를 펼치는데 거기서 완전히 소외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놓고서 볼 때 한국 경제 전체적인 문제는 글로벌 AI의 흐름에 소외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디커플링, 앞으로도, 예, 작년은 완전히 디커플링이었잖아요. 디커플링이 완전 그 상관성이 없는, 예, 커플이 이제 커플이란 의미고, 동행하지 않는 구도의 흐름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는 AI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기사나 정부의 어떤 뭐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 보시면 미국이 뭐 700조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짓는 거 투자한다고 하고, 유럽도 300조 투자한다고 하고, 뭐 프랑스 같은 국가도 뭐 100조 이상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조였죠? 3조였나? 예, 저 좀 놀랐어요. 이거 기사 잘못된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 정도 받았어요. 야, 이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빅테크들이 지금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GPU를. 지금 여기서 뒤처지면요,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에 있어가지고요, 국내 주식 비중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장기적으로 높아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전체 글로벌 증시의 수익률에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AI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비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우리나라, 저도 이제 우리나라 잘 되길 바라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린 투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흐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 명확히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들, AI랑 크게 무관한 영역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이제 그 흐름에서 이제 필수죠. 니즈가 커지는 영역들.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오늘도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뷰티 같은 영역이 될 것 같아요. 뷰티. 뷰티주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뭐 APR도 있고, 파마 리서치도 있고, 휴젤도 있고, 클래시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큰 그림에서 보자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그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예, 너무 이제 단기적인 것만 아닌,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유망한 거 제가 얘기를 같이 하죠. 단기적인 거는 오늘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전지 관련주들 다들 들고 계시죠? 바닥권이었잖아요. 한두 달 전. 그 바닥권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배 올랐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한 70%, 8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잘 샀으면 지금 해피하죠? 예, 이제서 막 기관들은 산다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예. 그래서 주주 스터디도 했었고,
당연히 단기적인 그런 어떤 종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만들어내고,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AI 종목, 예를 들면 팔란티어를 매수했는데, 팔란티어를 무슨 단타를 칩니까? 아니죠. 팔란티어가 어제 급락했잖아요. 그제랑. 그쵸? 네. 한 120불 넘다가 95불, 90불 때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AI 관련 그런 대표주들은 테슬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장기로 계속 가져가야 되죠. 그런 쪽은. 그러니까 AI의 지금 혁명 트렌드의 핵심적인 기업들은 계속 긁어모으는 거예요. 세게 조정만 나오면 기회인 거죠. 테슬라 얼마나 기회입니까? 팔란티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떨어진다고 야 이거 주소 담아야지 AI 관련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트래픽이 줄어들고 검색량이 줄어들고 메신저 사용량이 줄어들면 끝장나는 겁니다. GPT를 이용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메신저에 다변화된 어떤 지금 구도 흐름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지금 틱톡이나 이제 유튜브에 상당히 사람들이 머물거나,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소통을 하거나 메신저로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그런 메신저, 국내 포털 이런 데들은 죽습니다. 장기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얼른 지금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AI의 지금 혁명적인 흐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피해를 보고 주도하지 못하는 기업들 있죠. 그 흐름에서 소외되면 실적이 꺾이거나 이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있죠. 그런 쪽은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AI 자체 엔진 만들고 있는 회사들 있죠. 조그만 회사들. 그거 다 기업 가치 나중에 제로 됩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챗GPT 쓰는데 딴 거 쓸 이유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큰 흐름의 물줄기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엉뚱한 거 안 잡는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리튬 관련주들 에코프로 막 이런 것들 고점에 막 잡는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제 그랬는데, 그런 종목들 다 이제 폭락했고, 뭐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다 났잖아요.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상승하느냐 이런 것들 파악해야죠. 리튬 가격 상승해서 이제 올라간 거지 에코프로가. 그거 뭐 올랐다고 내가 맞췄다고 막 이렇게 막 떠벌리면서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정말 그 내 소중한 자산과 그 친한 지인은 아닌데요. 건너 이제 지인 얘기들을 이제 뭐랄까 뭐 물어오는 거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궁금해서 물어오는 것들. 그 2차전지 양극재 계열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주식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작년 초, 재작년 말 있잖아요. 23년도 말, 24년도 초. 이때 엄청나게 그것들을 맹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주변에 무슨 뭐 이걸 사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뭐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무슨 뭐 정치인 맹신하듯이 왜 저러지? 큰일 나겠는데 저분. 왜냐면 추세가 이제 뭐 계속 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상황에서 뭐 돌아설 기미도 없는데,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맹신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그거 계속 메꾸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하여튼 주변에 주식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가족들한테만 확실한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주변에 뭐 그런 지인 건너 뭐 지인이나 뭐 이거 좋다 말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이유도 아니 그 득되는 것도 없고 아무 얻을 것도 없고 잘 만약에 그게 뭐 한 6개월 조정받는다 하면 괜히 그 골치만 아파지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주식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업종이 이제 바닥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명분적인 건 없어요. 명분적으로 바닥이다 이런 건 없어요. 실적이 좋아집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틱톡이 굉장히 그 1, 20대가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써보면서 느끼지만 되게 그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저도 이제 40 이제 중반으로 가니까 이제 젊은 층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이제 소통하고 제가 사용해보고 또 이렇게 그 가까이 두고 이런 어떤 플랫폼들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틱톡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이 안에 들어와야 이 안의 감성과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안에서 이렇게 막 그 네트워킹하고 소셜 네트워킹하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참여자로. 어쩔 수 없습니다. 틱톡이 중국 거다 하더라도 유튜브랑 틱톡이 그 동영상의 플랫폼에서는 양대 산맥이에요. 이거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여러분들도 틱톡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만드셔가지고 뭐든 좋아요. 뭐든 좋아요. 운영을 해보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만드시고 틱톡도 만드시고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더 빠르게 지나가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또 젊은 층과 이제 이 연령대 높은 50대, 60대 이상자들과의 그 소통의 괴리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에서 그 무슨 그냥 담 쌓고 지낼 건 아니잖아요. 세대 간의 이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가 예를 들면 은퇴 이후죠. 은퇴 이후 3, 40년을 이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에너지를 쏟고 열정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예요. 투자가 도박처럼 하면 그거는 그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고요. 돈도 그렇지만 저와는 이제 같이 주식을 학습하듯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과 또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머리를 우리 굴려가지고 머리의 열량들을 태워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혈액이 계속 또 돌려면 돌면 돌수록 이 플라그 형성이 덜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해요. 저도 이제 바이오 쪽 분야라든지 이쪽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가설이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에 이제 단백질, 그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어떤 단백질이 쌓이는 건데, 그러면서 신경세포를 누르고 이제 파괴시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나이가 들어서도 치매 안 걸리시거나 이제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예.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술,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건 우리 몸과 머리를 계속 써가면서 뭔가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는 것도 있겠고, 근데 운동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70, 80 먹어서는 이게 관절도 그렇고 다른, 예,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머리를 쓰는 것 자체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있죠. 예. 이제 머리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열량이 소모가 크고 또 이 뇌에 어떤 그 좋지 않은 어떤 단백질이 쌓이는 것들을 막는 역할들, 그리고 머리의 혈액순환이 계속적으로 돌면서 원활하게 돌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이런 것들이 그 능력들이 계속 유지되는, 예, 막 나이 들수록 더 뛰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유지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술들, 뭐 전고체 기술이라든지,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틱톡에도 이제 공유를 했지만 우주항공 분야를 깊이 있게 지금 공부하고 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분야, 또 이제 우주항공 분야, 이 분야에서는 지금 아직 그 큰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대여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큰 손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저는 뭐 70살, 80살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것들에 노출시키고 나를.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도 계속 교류를 만들려고 어떤 커뮤니티 모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요. 우리가 한 분야에서만 한 직장에서만 뭐 진짜 한 2, 30년 근무하다 보면 딱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대화하고 뭐 관계를 맺고 하면서 내 사고의 그, 그 범위도 이제 좁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들게 될수록 이 꽉 막힌 사고에 막히는 것 같아요. 개방적인 사고가 안 되고 뭔가 멀티적인 어떤 방향의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저는 그 첫 출발이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환경에 나를 노출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주식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거 들어오죠. 계속 새로운 거 들어오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공부하고 분석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의 세상입니다. 자율주행. 테슬라가 이제 6월달 FSD 지금 공식 출시한다고 하죠. 유료 버전. 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할 예정이고 이제 유럽 뭐 중국 오픈한다고 하죠. 지금 테슬라 굴러가는 차량 그거 FSD 제가 지금 테슬라로 차를 바꿔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써봐야지 이제 느낌이 확실히 오니까 그 이미 써본 사람들 후기를 보면요 미국에서 예, 거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지금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엄청난 그 시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는 지금 대중들이 별 관심은 없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을 그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한 주간의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이 그 유지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업종이 이걸 끌고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그 방산하고 조선 쪽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어떤 형국들을 보였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바이오는 완전 시장 주도는 아닌데 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개선 좋아지고 있잖아요. 다시 또 상승하는. 근데 방산조선 쪽이 이제 시총을 규모를 키우는 거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요. 최근에 좀 그 큰 손들이 차익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산조선 이런 거 지금 들어간다? 그거는 별로죠. 예, 매우 좋지 않은 어떤 판단이죠. 근데 이제 일반 그냥 뭐 잘 모르는 대중들은 이제 와 저거 이제 큰 조정 받으니까 이제 들어갈 자리다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익 실현한 자금들이 나가가지고 금을 산다든지 비트코인 산다든지 부동산 산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주식시장 안에서 순환매, 순환매 다른 업종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게 이번 주에 봐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무슨 업종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큰 손들의 자금이 방산 쪽, 조선 쪽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다들 여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아주 이거 화면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클릭하시면 하트가 찍혀. 이거 진짜네. 하트가 찍혀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시면 재밌네.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건요, 뭐 이런 얘기 이제 누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들 뭐 얘기하는 것들 안 보니까. 예. 그 2차전지 쪽으로 상당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상당히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자금이 뭐 일부는 바이오로도 가겠고 뷰티로도 가겠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많은 규모가 2차전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차전지는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23년도 코스피 코스닥이 23년도 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이제 빠졌잖아요. 그 원흉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전지예요. 거기에 너무나 거대한 개인들의 돈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두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죠. 개인들이 지금 다 몰려있는 엄청난 그 종목 섹터 2차전지 업종 하고요, 삼성전자 하고요. 여기 지금 개인들 자금이 너무나 많이 몰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메이저들이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체킹을 좀 해드리면 단기적인 배트를 짧게 잡고 길게 잡고를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짧게 잡는 배트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카테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낙폭이 과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한 2배 정도 오를 때까지
팔 사람이 별로 없는 종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수익 좀 크게 낼 수는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기만 했어. 2차전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양극재 업체들이죠.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 있죠. 지금 여기서 한 50% 올라와도 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큰 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성격은 단기적인 성격의 큰 손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이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과 셀 업체들 이쪽은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한 50%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어떤 폭은 되게 빠르고 급하게 될 수 있다.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로만 봐야겠죠. 지금 공매도 시작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래서 이제 낙폭이 과대한 쪽, 많이 떨어진 쪽 있죠. 그런 기업들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쪽, 두 번째 컨셉은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 좀 안정된 중간 정도 수익률 정도 낼 수 있다. 자금도 좀 빵빵하게 넣고 리스크보다는 안전하게 2차전지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셀 업체입니다. LG엔솔, 삼성SI, SK이노베이션 3대 셀 업체죠. 이쪽이 지금 구간에서 위로 이제 매물대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안정적인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마 그쪽으로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이 셀 업체 쪽으로 매수를 이제 높이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LG엔솔 또 이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보면 기관들이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셀 업체들은 안정된 중장기성 수급들이 유입되는 흐름 국면으로 좀 전개되면서 바닥은 좀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바닥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형성되는 시세 중에서는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수 있는 2차전지 업종에서의 그 영역 뭐 아마 아실 텐데 전고체입니다. 이쪽은 이제 기관들 메이저 쪽도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 단에서 큰 손들이 많이 있죠. 저기 여의도에도 이제 열었던 부티크나 이런 좀 많이 있거든요. 알고 있는 쪽도 있고 그런 쪽에서 엄청난 매집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매집들을 했어요. 전고체 쪽. 그래서 그쪽 이 전고체 영역의 이제 기업들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겁니다. 업사이드 자체가. 왜냐? 개인들의 수급이 물려있는 쪽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큰 손들이 들어와 있고 대기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그 분할해가지고 싱글 상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지금 쥐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더 깔끔하게 매집. 우리가 급등한 종목들 있죠. 막 진짜 많이 급등한 막 5배, 10배 이렇게 급등한 것들 특징은 음, 진짜 그 엄청난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그 핵심주들 이런 것들 혹은 제대로 매집된 종목들 제대로 매집된 종목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제대로 매집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접근하면 된다고 보고요. 예. 괜히 막 그 옛날에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금형 뭐 이런 것들 괜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로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볼 때는 셀 업체로 집중하시면 되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이제 단기적으로 세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 이제 꺾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서 못 팔면 또 물리는 거거든요. 또 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이 느리거나 이제 판단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차트를 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팔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죠. 어차피 팔아야 될 거를 들어가는 건데 트레이딩 관점이기도 하고 스윙 트레이딩이기도 하고 그럼 내가 그 팔 자신이 없다 제대로 된 데서 그러면 아예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7, 80% 다시 또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체 하든 셀업체 하든 이런 쪽으로 하면 설사 그 내가 산 가격보다 좀 내려오거나 뭐 이런 구간이 발생해도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지금 이렇게 뭐 틱톡 혹은 유튜브 라이브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한 주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많이 오른 업종에서 메이저들이 이익실현을 하는 것들이 좀 나타났고 그 이익실현의 어떤 물량들이 결국은 그 2차 전지 업종으로 대거 이동하고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소소님, 셀트 실적 발표 전 절반 팔고 이수로 가야겠어요. 뭐 그런 판단도 참 판단하는 문제는 좀 어렵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이 이제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2% 약세로 마감했어요. 오늘 셀트리온은 수급상으로도 외국인이 7만 주, 기관도 6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타 법인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1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오늘 빠졌기 때문에 이제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입니다. 큰 카테고리로. 첫 번째는 뭐 관세다 뭐다 해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처럼 그냥 신고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셀트론이 그 다른 시밀러도 있고 신규 이제 시밀러들도 이제 출시되지만 실적에 이제 미치는 어떤 임팩트 자체는 진벤트라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4분기에는 잘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이제 잘 안 나올 걸로. 어차피 그 수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요. 진벤트라 쪽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이제 다른 쪽에서 그걸 메꿔줬다면 이제 그나마 뭐 컨센서스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셀트론의 실적이 우호적일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 480일 이평선, 2년짜리 이평선 빼고 5일 이평선부터 1년짜리 이평선 240일 이평까지 모두 수렴돼 있어요. 수렴돼 있다는 거는 과거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이,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최근 20일 동안, 최근 60일 동안, 최근 1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지금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비중이 엄청 높은 게 아니에요. 과거 대비해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자사주 매수하는 게 되고,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개인들이 사고 팔고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산 가격이 지금 위치에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지도 팔지도 않는 거야. 여기 상황에서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가야 되는 어떤 타이밍인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되게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내리꽂히겠죠. 선절한 사람들이 발생할 거니까, 손절 같은. 그리고 이제 그런 물량을 받아내는 측이 거대하게 입성이 된다면 바로 전환시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분기부터의 뭐 진펜트라라든지 신규 시밀러 이런 것들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바로 전환되겠죠. 어쨌든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면 되고요. 셀트론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건 뭐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죠. 저도 알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도 사실 이제 오늘 그 의약품 관세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 발표 홈페이지 게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미국에서 다 팔고 있잖아요. 시노바베이트. 네. SK바이오팜은 미국의 위탁 생산 기업 CMO죠. 네. 여기에다가 생산 기술 이전한 후에 생산 라인에 대한 FDA 승인까지 마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미국 내 이제 CMO 시설에서 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비 다 해놨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비들을 국내 기업들이 웬만큼 다 하고 있었네요.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의 빌미를 좀 주는 그런 정도지, 바이오 종목들의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관세가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 때문에 이 바이오 주식들을 파는 그 실수를 범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주들은 뭐 최근의 흐름들은 괜찮죠.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최근 한 달간의 어떤 흐름은 다시 또 회복 시세, 상승 시세 이렇게 내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도 리가캠은 조금 조정받았죠. 유한양행도 최근에 좀 조정받았지만 눌림목 같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제가 볼 때는 뭐 큰 우려를 할 그런 어떤 시세 이런 패턴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체크를, 코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구나. 질문 한번 좀 볼게요. 예, 제가 막 떠들다 보니까, 여긴 또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다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하트가 찍혀요. 이수 30% 정도 수익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스페이스X와 협업으로 핫한 HVT
HVM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나요? HVM. 우주항공 쪽으로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저도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상장 당시 가격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에요. 유리기판 그다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오름 테라푸틱 수익이 절반 사라졌어요. 오름 테라푸틱의 수익이 절반이나 사라지셨다고요? 어디서 들어가셨길래? 오름 테라푸틱은 최근에 상한가 2번 갔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거래가 좀 터졌어요. 이럴 경우, 그리고 그 어제죠? 어제 윗꼬리를 좀 그렸거든요. 거래도 이제 상당히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중기적으로는 저는 뭐 흐름상 좋을 거라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세요. 상 2번 치고 급등했으면 이익이 거대하게 난 사람들이 많겠죠. 음. 그리고 위에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나와버렸잖아요. 이는 누군가는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실현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걸 받아낸 측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일반 개인이면요. 일반 개인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받았나 보죠. 그렇죠? 예. 일반 개인이 받았나 보죠. 큰 손이 받아냈으면 여기서 더 급등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기 종목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 주체들은 무슨 단일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슨 세력이 하나로 구성된 세력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그 경쟁 구도예요. 누군가 팔면 다른 세력은 또 누군가 다른 세력은 또 사고 누구가 힘이 더 세고 또 이 바이오 시장에서의 흐름이 완전히 막 불마켓이다 하면 사들이겠다는 받아내겠다는 세력이 줄을 섰겠죠. 그러면 이제 파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건 누가 분명히 팔고 있는데 해도 다음날 다다음날 다시 급등해버려요. 다른 세력이 받았을 거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불타오릅니까 시장이? 유동성이 막 코로나처럼 폭발해가지고 막 개인 투자들 막 미쳐 돌아가가지고 그냥 막 가격 불문하고 차트 불문하고 사재 끼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적당히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큰 손들도 있겠죠. 그런 게 저렇게 시세를 만든 겁니다. 코인 시장, 코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과거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 다른 어떤 사이클적인 길이, 폭, 그리고 형태. 예를 들면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안 좋냐 하면 과거 대비 알트코인의 수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 상승의 어떤 폭 자체가 알트코인마다 과거에는 막 웬만한 알트코인들 한 상승장 때는 10배씩은 다 났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한 두세 배 상승하고 그리고 상승 길이도 짧아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코인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뭐 이제 하락장으로 갑니다. 이렇게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고요. 직장인들 ETF요. 직장인들 ETF 안정적이죠.
ETF를 투자한다면 저는 그 사실 미국 S&P 그냥 그런 쪽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빅테크들 모아놓은 쪽, 그런 쪽 중심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분 변곡점이 있는데 방향을 기다릴까요? 변곡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유 너무 깊이 있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되게 난이도가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거 벌써 20분이네요. 제가 너무 길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주의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도 한 번씩 시장을 봐야 되고, 큰 그림 하에서 지금 메이저 수급의 어떤 경로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기에 부합되거나 혹은 또 이제 그 경로의 흐름에서 기다리면 되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통 금요일에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싶어요. 유튜브나 이제 틱톡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영상 올리듯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이고 아직 퇴근 전이실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서 구독을 해주셔서 제 틱톡도 상당히 그 활발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라이브를 또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고요. 틱톡 하는 느낌은 딱 이래요. 뭔가 틱톡을 딱 켜가지고 하면 놀러 왔다는 생각. 주식이 되게 진지하고 그런 무게감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면 조금 이제 재밌게 느껴진다. 뭔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기능들도 굉장히 이게 재밌게 돼 있고 젊은 1, 20대가 되게 선호하는 그런 기능들을 딱딱 넣어놔가지고 봐봐요. 화면 클릭하면 이렇게 딱 하트가 찍히는 재미잖아요. 막 여러 개 찍히는 거 저도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혹은 이제 손자 손녀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채널로 삼으시면 참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공간에서 또 만난다는 것도 참 신선하면서 우리가 해외 가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 똑같이 사람 사는 공간인데 제가 항상 보지 않았던 그런 공간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느끼는 감정이 결국 여행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틱톡에서 하는 게. 네, 하여튼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은 좋으니까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계속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들 불금 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는 제가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올려드려야 될까? 형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요거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늦게 오신 분들은 그렇게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또 다음에 유튜브나 틱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